파격적인 변신으로 새 시즌을 맞이한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단일팀 체제로의 개편, 풀리그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수많은 반전과 이변을 기록했던 4개월간의 대장정.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5월 2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개의 게임단이 벌인 치열한 승부. 그 최강자를 가리게 된 결승전의 주인공은 바로 이변의 주역 GE Tiger, 무적함대 SK Telecom T1. 정규 시즌이 마무리된 현재 1라운드에서는 GE 타이거즈가, 2라운드에서는 SKT T1이 전승을 거두며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스코어상 1대1이잖아요. 이번 결승전에서 이긴 팀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롤챔스의 파란을 일으킨 신생팀 GE 타이거즈. 낯선 팀명에 비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은 낯이 익는데, 쿠로 이서행, 프레임 김종인, 고릴라 강범현 등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던 선수들이 의기투합한 거. 시즌 초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GE 타이거즈는 CJ 엔투스, SKT T1, KT 롤스타 등 강팀을 차례로 격파. 신생팀이란 말을 무색해하며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는데, 2라운드 CJ 엔투스와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며 11연승을 기록. 1위를 확정지은 GE 타이거즈. 팀워크가 좋아서 오랫동안 좀 많이 실패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다들 진짜 이악 물고 다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라운드 마지막 KT 롤스터와 SKT T1에게 연달아 패하며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순위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경기를 꼭 이겨야 우리가 기세를 탄다는 식으로 마음을 갖고 했는데, 그게 되게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하던 플레이도 잘 안 나오고 연승 기록은 깨지고 말았지만 자타공인 1인자의 면모로 돌풍을 이어온 GE 타이거즈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맞서게 될 결승전의 또 다른 주인공, 13-14 롤챔스 윈터 전승 우승의 신화 달성. 2014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선 SKT T1. 프리시즌 우승을 통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지만 정규 시즌 1라운드에서 4승 3패로 4위를 기록하며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희만의 팀플레이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이어진 2라운드에서 7전 전승을 기록하며 전성기 시절의 막강한 토스를 되찾은 SKT T1. 2라운드 때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 보여주네요. 특히 플레이오프 전에서는 강적 CJ를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패 승승승의 역전승을 거두며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2라운드 저희가 기세보다는 최근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대로 유지하면은 기세를 타고 우승할 것 같아요. 세대 교체를 노리는 신예팀 GE 타이거즈와 이미 정상의 자리에 섰던 SKT T1의 대결. 차세대 왕자의 주인이 결정된 이번 결승전에 대한 팬들의 관심 역시 한층 달아올랐는데, 네, 진짜 한국 대표팀이 어느 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당히 밀어내고 우승하겠습니다. LOL 파워 랭킹 1, 2위를 다투는 두 팀이 격돌하는 만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 롤챔스의 명품 해설진 김동진, 이현우와 함께 두 팀의 전력은 물론 경기 예측까지 결승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분석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게임 플러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개월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의 결승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뒷포커스에서는 미리 보는 결승전, 경기 예측부터 각 팀의 전략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 명품 해설로 주목받고 있는 김동준 해설과 이현우 해설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롤챔스 해설 김동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클템 이현우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됐듯이 G 타이거즈와 SKT T1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네. 양 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선 신생팀의 돌풍을 보여준 G 타이거즈가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시즌 내내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원 간 시너지가 정말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한타 단계에서 서로 간의 믿음이 아주 돈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뭐 정노철 감독의 뛰어난 뱀핑 능력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경기마다 아주 날카로운 뱀픽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라운드 초반 다소 부진했던 SKT T1, 2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죠. 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현우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SKT가 지금 식스맨 체제를 아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1라운드 때는 그렇게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 분명 나왔어요. 팀원 간의 소통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라운드 때는 안정감을 되찾고 이제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또 색깔도 뚜렷해지고 그래서 전술적 효과도 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SKT의 또 전통적인 약점이라면 너무 미드 쪽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미드가 말릴 경우 다소 힘을 못 쓰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원딜, 뱅 선수가 아주 활약해주면서 그런 캐리력이 또 색깔이 다양해졌다라는 측면도 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그리고 전 정말 재밌는 점은 만약 이번에 SKT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역대 최초로 롤챔스 3회 우승에다가 또 스프링, 서머, 윈터 세 시즌을 전부 석권하는 그런 최초의 팀이 또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좀 한번 김동준 해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노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SKT가 플레이오프에서 또 3대2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전략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 전략이 많이 노출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G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결승에 먼저 진출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G 타이거즈한테는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SKT는 CJ와의 경기가 풀세트 접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카드가 오픈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페이커의 룰루라든지 벤게의 렉사이 등 이 카드는 견제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오픈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G 타이거즈는 확실히 그런 그 운영들을 보고 챔프를 보고 이걸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구나. 뭐 벤이라든지 픽이라든지 혹은 뭐 카운터 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엔트리 구성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G 타이거즈는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지훈 톰이 나왔을 때 어떤 컬러를 보여주는지 또 페이커 벤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아무래도 정보면에서는 G 타이거즈가 좀 위에 있겠죠? 역시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각 팀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저희 팀은 딱히 약점이 없고 그냥 최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여유. 선수들의 웃음이 넘치는 여유.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잘한다는 것 같아요. 팀워크가 아닐까. 팀워크? 이 세 글자가 딱 맞는 글자 같아요. 신생팀인데도 불구하고 팀파이트나 운영이 되게 깔끔하고 페이커를 또 잡았고요. 뒤를 잡고 빈틈없는 팀? 네. 저희가 챔피언 폭이 많고 넓으니까 라인전이 좀 저희 팀이 우세해서 약간 저희랑 반대되게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이다. 2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세는 G보다 한 수 위에요. 그 마린 선수의 그 똑똑함으로 싸움을 잘한다. 아니요, 들어가 있었네요. 자, 앰비션 전면으로 도망가고요. 단점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두 판 지면 멘탈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좀 단점이었어요.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단점은 없는 그런 명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SKT T1과 G 타이거즈는 팀의 스타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우 해설은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SKT1 같은 경우는 예전 전성기 때부터 돌이켜봐도 강력한 라인전으로 그 개인 기량으로 상대편을 찍어 누른 후에 중후반에 그 안정적인 그 굳히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요. 확실히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한 픽도 많이 선보이고 또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만 중후반 넘어가는 국지전 한타에서 굉장히 뛰어난 교전 능력을 선보이고 무엇보다도 운영 단계로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는 일방적인 이득을 보는 운영을 꽤나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의 스타일 앞에서 또 언급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SKT T1은 뭐 식스맨 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많은 성과도 얻었고요. GE 타이거는 반면 5명 고정 멤버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번 결승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어떤 김동준 해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식스맨 체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장점이라면 뭐 엔트리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 좀 플레이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팀 차원에서 확실히 유기적인 모습, 그리고 서로 간의 시너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네네. 예, 분명히 뭐 CJ 엔투스와의 경기 때도 그런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5인 체제는 이 식스맨 체제의 단점이 5인 체제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인 체제의 단점은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있나요? 5인 체제가 서로 정말 잘하면 완벽한 플레이가 재미가 없겠죠. 맨날 5명이 아니까. 네. 그럼 제가 뭐 이번에는 한번 이현우 해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SK T1 같은 경우는 식스맨 체제 뭐 사실은 요즘 잘하고 있는 통과 이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식스맨이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주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라인업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결승전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지훈 톰과 그다음에 페이커 벤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네. 이게 누가 선우에 나올지가 중요한데 페이커 벤기가 조금 더 무게감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지훈 톰이 먼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또 CJ전에서 분명히 약간 부진하는 모습도 보였고 일찍 교체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지훈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또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력적으로는 분명 밀리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등장해서 한번 상대편과 전력을 겨뤄보고 좀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이러면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톰 페이커나 벤기 이지훈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코치진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두 분께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설진이 생각하는 라인별 우세 어떻게 보면 두 팀에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탑라인은 G가 약 우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마린 선수나 스매시 선수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마린 선수가 상대적으로 멘탈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글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 벤기가 등장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뭐 미드는 역시 페이커, 이지훈 모두 뭐 라인전 단계에서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쿠로 선수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텀은 제일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뭐 바텀에서 주도권 휘어잡고 그냥 다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진 팀이죠. 아무래도 김동준 해설이 멘탈이 약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멘탈이 나가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SKT가 우위일 것 같고요. 네네. 정글 같은 경우는 벤기가 예를 들어 나온다면 그쪽이 좀 우위일 것 같지만 톰이 나오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반반으로 볼 수도 있겠고, 미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SKT가 우위고 바텀이 저도 팽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KT 쪽에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팀은 서로의 키플레이어로 누구를 뽑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프레이 선수랑 골라 선수가 경험도 많고 아직까지 폼이 좋아서 아무래도 좀 프레이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프레이 선수라기보다는 진짜 바텀이 흥하면 같이 흥하기 때문에 그 둘이 좀 시너지가 잘 맞아요. 그게 좀 걱정돼요. 이게 프레이! 견제 안 해도 되는 라인인 것 같은데 견제할 사람이 딱히 없었나? 예전에 페이커 선수가 미드에서 완전 캐리하고 이렇게 날아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마린 선수가 이렇게 탑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서 나를 죽여! 정면 돌파이고! 마린 선수와의 라인전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G를 그렇게 강한 팀이라 생각 안 해서 그러다 큰 거 다칠 것 같아요. 네, 구멍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잘 싸웠어요. 저한테는 딱히 위협적인 미드라이너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페이커 선수는 옛날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별로 그렇게 견제가 되진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페이커 선수가 누가 물어도 당연히 최고로 경계되는 대상이었겠는데 지금은 솔직히 가장 경계되는 게 정글이거든요. 벤기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달라졌잖아요. 벤기 선수가 좀 견제되는 것 같아요. 별로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배가 우승하고 형이 맛있는 밥 사줄게. 주식이랑 재환이 진짜 나한테 죽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컸다.
사실 T1 그러면 페이커고 페이커 그러면 T1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GE 타이거 선수들이 너무 페이커 선수를 경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두 분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이 생각에? 저는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네, 네. 느낌을 받아요. 페이커가 최근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그게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던 경기가 꽤 있었거든요. 뭐 조금 멀리 돌아가 보자면 1라운드 G전도 분명히 페이커의 실수가 좀 패배를 불렀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CJ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페이커의 과도한 적극적인 플레이가 약간 팀을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맞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현우 해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그런 평가가 일리가 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 페이커는 신이고 무적이었어요. 페이커랑 맞상대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비교에선 요즘은 같은 플레이어로서 그냥 좀 잘하긴 하지만 상대 해봄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네. 확실히 예전에는 슈퍼플레이 비중이 9 정도였고 실수가 1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거의 반반 비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팀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이라고 불리던 페이커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일 경기를 통해서 페이커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경기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뱀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선수들이 예상하는 뱀픽 한번 들어보시죠. 뱀픽 준비됐어. 뱀픽 보시죠. 저는 벤기 선수의 렉사이가 좀 견제가 되는 게 렉사이를 플레이오프 때 3판이나 써서 렉사이 배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3세트 때 나온 건 설계였다. 근데 벤기 선수 렉사이만 안 주면 엑사이를 또 풀어주면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팀될것 같아요. 한 가지 있다면 뭐 르블랑 프로 선수가 엄청나게 잘 다루는 챔피언은 없는 것 같아서 뭐 마음이 안심되는 것 같아요. 잘 싸워보고 싶어요. 호되게 당하지 않으니까 저보고 정하라면은 마오카이를. 제 마오카이는 승률이 아주 높거든요. 들어가 있었네요. 자, 앰비션 전면으로 넘어가고요. SKT 상대팀 중에 혹시 구멍이나 약점이라고? 저는 마린 선수. 스맵 선수 마오카이는 아마 제 마오카이만큼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마린 선수와의 라인전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이 좀 다양한 챔피언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야죠. 네, 선수들의 예상 함께 들어봤는데요. 김동준 해설의 경우는 뭐 동준좌, 조인 동준, 총진 누설, 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정확한 예측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내일 결승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 좀 이어지는 변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네. 다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각 포지션별로 뭐 챔프 하나 정도씩만 꼽아보자면 뭐 탑에서는 역시 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챔프 중 하나인 헤카림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은 선수들 인터뷰 때도 나왔다시피 렉사이가 핵심일 것 같고요. 뭐 미드는 어떻게 보기에는 페이커하면 르블랑이고 르블랑하면 페이커니까 르블랑이 제일 중요한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오히려 룰루 같은 챔프가 뭐 이제 다른 라인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룰루 같은 챔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딜러는 역시 덩치 메타의 핵심인 우르곤. 네. 그리고 서포트 중에는 뭐 노틸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쓰레쉬가 요즘 또 슈퍼플레이가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각 포지션별로 챔프 하나씩 꼽으라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번에 결승에서 비장의 무기를 내놓겠다고 해서 뭐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현우 해설. 이현우 해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반짝반짝한 어떤 그런 거는 어떤 픽이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요즘 메타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신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올만 한데 그 와중에 특히 또 제가 미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미드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해외에서는 지금 자주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안 나왔거나 혹은 좀 이렇게 가끔 나오는 그런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카사딘을 꼽고 싶고요. 카사딘을 필두로 해서 오리아나, 뭐 특패, 피즈 등등 이런 식의 약간 신선한 픽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이현우 해설은 오라클템이라는 거 불릴 정도로 스코어를 정말 잘 맞히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번 결승전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대 1이 가장 무난하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대 1이 나올 것 같고 SKT 쪽에 힘을 주고 싶네요.
SKT 쪽에 힘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 예측과 일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승전 조금 더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혹시 하나씩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이미 정말 많은 챔프들을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승전용 필살기 챔프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챔프가 딱 등장했을 때 누가 고를 것인지 그리고 그 챔프가 흥하는지 아니면 망하는지 이런 게 진짜 결승의 어떤 게임 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T의 식스맨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LOL판의 식스맨 체제가 생긴 이래로 SKT가 가장 식스맨 체제를 적극적이고 네네. 잘 활용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분명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챔피언만큼이나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저도 모릅니다.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여지를 두고 계시는데 네, 지금까지 김동준, 이현우 해설과 함께 결승 진출팀의 전력 분석부터 결과 예측까지 들어봤는데요. 두 팀 모두 최고의 플레이로 멋진 승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대망의 결승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